예, 시장을 이겨라입니다. 또 좀 혼조권에 있는 시장에서 대응 전략 세울 텐데요.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 와 계신데요. 그 전에 저희가 그 무디스에서 한국 기업들과 또 경기에 대한 판단 자료를 내놓아서요. 무디스의 유한희 부사장 겸 선임 크레딧 담당관 전화로 인터뷰 먼저 하고 나서 조현주 연구위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한희 부사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유한입니다. 네, 지금 서울 아니시고 어디 싱가포르라고요? 홍콩이라고요? 서울이신가요? 저희 사무실 홍콩입니다. 홍콩이시군요. 예. 예. 자료 내신 걸 보면 한국 언론에서 이제 동일한 자료인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한국 기업들 올해도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데 제목을 뽑은 곳이 있고 또 많은 곳은 리스크도 상당하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같은 자료를 내셨는데 물론 두 가지 내용이 같이 있겠습니다만 직접 말씀을 들어보면 두 가지 중에 어디가 더 방점이 있습니까, 부사장님?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 전반적으로 한국 및 전 세계 경제가 다소 작년의 양호한 수준 대비 다소 둔화는 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익을 지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은 되고 있고요. 다만 일부 산업의 경우는 조금 위험도는 약간 증가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싹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목만 보면 이게 헷갈리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기업들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좀 불안한 요소도 있다.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업종별로도 전망을 하셨던데요. 예, 올해 좋아지는 업종들 또 혹은 이제 리스크가 있는 업종들 섹터는 어느 쪽입니까? 예, 최근 수개월간 일부 기업들의 신용도가 약화된 가운데 무디스는 현 시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신용도는 올해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용평가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에비타 대비 조정차입금 비율이며 이 중 에비타는 저희가 보는 이익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업별로 보면 2019년 에비타 감소폭은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철강 산업도 이익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무디스는 자동차, 유통, 정유, 화학 등 산업은 에비타가 일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동차와 유통의 경우는 이와 같은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차입금 수준은 제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고 있는 기업들의 재무 안정성 지표는 2019년 중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경상이익, 순이익을 많이 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라든지 세금, 과세 전에 이익인 에비타로 많이 보신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섹터로 보면은 제일 이익이 이제 좀 안 좋은 쪽이 이익 감소가 불가피한 쪽이 반도체나 이제 전자 쪽, IT 쪽이군요. 우려가 높은데 반도체 업황은 계속 안 좋은 걸로 보세요? 아니면 좀 상반기 좀 돌아 나올 거란 얘기도 있는데요. 네. 예, 저희 무디스도 최근 메모리 칩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반도체 및 전자 업종의 2019년 에비타 감소폭이 가장 크게 보고 있고요. 저희도 최근 업황 악화를 감안해서 전망치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전자 및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 1, 2년간 호황기 중 상당한 재무적 영향을 축적하였고 비교 시점인 18년 실적 자체가 워낙 고수했던 점을 감안할 때 앞서 언급드린 이익 약화가 신용도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에도 좀 첨언을 드리면 저희는 화학이랑 철강 산업도 업황이 올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세 산업 모두 과거 업황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올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핵심 우리 산업들입니다. 예, 둔화 얘기를 하셨고요. 여러 리스크들이 세계 경제, 한국 경제에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한국 경제나 기업들에게 미칠 만한 리스크 요인들 몇 가지 제시하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 무디스는 국내 기업들에게 하방 리스크 요인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추가적인 미중 무역 분쟁 고조는 부정적이지만 다소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역 분쟁 고조는 아무래도 중국의 수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중국의 수출 감소는
중국의 중간재를 많이 공급하는 국내 반도체 및 전자산업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미국이 한국 자동차에 대하여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밖에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중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많을 것을 감안할 때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상이 있는데 이는 화학 자동차, 전자 및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저희는 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유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는 정유 화학 및 유틸리티 산업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무디스가 한국 경제 기업에 대해서 내놓은 자료였는데요. 직접 유한희 무디스 부사장 겸 선임 크레딧 담당관 홍경 연결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또 직접 스튜디오에 안 계셔서 더 자세히 얘기 드릴 수 없는 게 좀 아쉽고 또 조현주 연구위원도 와 계신데 시간을 좀 사용해서 또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이제 한국 경기에 대한 얘기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이번 시장을 누르고 있는데요. 이번 주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평가하세요? 네, 지금 현재 10년물 금리랑 3개월물 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었는데요. 보통 1, 2년 뒤에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과거 네. 10번 중에 8번 있었던 일이고요. 다만 특이한 점은 2년물 금리가 아직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3개월물 금리랑 역전되기 전에 2년물 금리가 먼저 역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일단 특이한 점이고 또 저희가 100% 지표로 경기 침체 인덱스로 보는 게 실업률입니다. 과거에 10번 중에 8번 금리가 역전됐을 때 경기 침체가 왔다면 10번 중에 10번 100% 경기 침체가 왔던 부분은 실업률이 36개월 장기 추세선을 상회했을 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은 보이고 있지 않아서 경기 침체가 목전에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실업률 기준으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2021년 1분기 정도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까지는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오셨을 때도 이제 3월의 흐름들은 좀 제한적이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살아나거나 실적이 회복되면 4월 중순쯤에 이제 지수에 조금 레벨업을 기대를 하셨잖아요. 그 시각은 유효하신지 아니면 최근에 이런 경기 논쟁으로 조금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뭐 경기 지표에 대한 확인 욕구가 좀 더 커진 네. 것 같습니다. 3월보다는 좀 더 커진 것 같고요. 장단기 금리 차로 인해서 이제 의구심이 좀 확대된 건 맞기 때문에 일단은 지표가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좀 더 강한 반등세가 나타날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시점을 5월 5일 어린이날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실적 부진도 좀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4월 뭐 실적 시즌이 진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뭐 상단은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뭐 3월과 비슷하게 4월이 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3월보다는 좀 더 개선되는 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로 달러가 좀 약세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가 약세를 흐름을 보인다는 거는 결국엔 미국 내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그러면 중소형주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맞는지 대응 전략이나 관심 섹터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코스닥 중심의 이제 실적이 좀 더 좋기 때문에 네. 중소형주 중심으로 짧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4월 달에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중국 관련 소비주 그리고 IT, 건강관리 중심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IT 그리고 건강관리 그리고 중국 관련주, 네. 예, 중국 소비주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시장을 이겨라는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앞서 이제 무디스 인터뷰하느라고 오늘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고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